자, 이제 마지막 수학적 귀납적 성질인데, 수학적 귀납적 성질. 이걸 일명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점화식이라고 해요.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시간이 너무 길어요. 결국 이 문제는 못 푸는 게 아니고 시간을 엄청 잡아먹는 문제야. 그러니까 이거를 시간을 어떻게 하면 줄이지?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다수 학생들, 특히 공부를 약한 친구들은 맞춥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뭐 그냥 3번 찍어놓고 요거는 심심하니까 다 써볼까? 답 나옵니다.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농담삼아 얘기한 거지만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이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게 맞는 걸까?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까? 그렇죠? 근데 이 특징이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 식의 특징이 뭐냐면 한 개의 시간에 동일한 수열의 항이 표현이 몇 개 나오냐면 2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점화식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an 플러스 1은 pan 더하기 q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근데 문제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있는 그대로 쓰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앞에서도 선생님이 설명을 누누이 하지만 이 점화식을 할 때 꼭 기억할 것은 혼자 있는 게 구하는 값인 거예요. 그러면 an은 뭐냐? 기본적으로 대입 수치일 거예요. 대입 수치. 그러니까 내가 an을 넣으면 이렇게 p를 곱하고 q를 더해서 an 플러스 1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점화식을 풀 때는 특징이 뭐냐면 조건문이 작은 항이 오는 겁니다. 구하는 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는 큰 항을 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게 첫 번째 항이 얼만데 이걸 가지고 현재 7번째 항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문제라면 이 점화식을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작은 항 넣으면 큰 항들이 한 방에 원샷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갔어요? 그런데 실제 쉬운 문제는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될까? 거꾸로 가는 겁니다. 큰 항의 값을 주고 작은 항 구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조건문 자체를 어떻게 한다? 큰 항을 줍니다. 그리고 구하는 값은 작은 항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15번, 22번 컨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7번째 항이 얼만데 이거 가지고 첫 번째 항을 다 구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다수 학생들은 생각이 단순해지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7번째 항을 넣을까? 7번째 항 넣고 그 다음에 뭐야? Q 빼고 P로 나눠주고 그럼 6번째 항을 구할 수 있다. 근데 이걸 넣고 계속 번번이 다 역연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릴까 짧게 걸릴까? 오래 걸리죠. 차라리 여기다가 넣어서 똑딱 하면 답이 빨리빨리 나오잖아.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왔을 때는 이 식을 점화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넘겨주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q가 되겠죠. p로 나누겠죠. 그러면 이 식은 an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p분의 an 플러스 1 마이너스 q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 점화식 저렇게 나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항의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구하는 값이 뭐야? 작은 항. 구하는 값은 작은 항. 대입 수치는 어떻다? 큰 항.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풀어야 자동화로 한 번에 드르륵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정리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주어진 항과 구하는 값의 관계성을 따지세요. 누가 큰 항이고 누가 작은 항인지. 그에 따라서 점화식을 이대로 풀 거냐 아니면 이대로 풀 거냐를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랬을 때 얼마나 빨리 풀리는지 지금부터 보여주겠습니다. 사진 찍으실 분 찍으시고 바로 넘어가서 다음 설명을 들어갈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교재에 선생님이 그 맨 밑에 박스에다가 또 정성껏 적어놨으니까 거기다가 조금만 더 색깔과
그다음에 중요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문제 한번 보죠. 올해 9월달 현재 평가원 문제예요. 22번이고요. 현재 문제를 보니까 A1의 값은 K입니다. 양수예요. 자, 여기도 중요한 건 뭐예요? 부호가 있죠? 그럼 A1이 K다. 근데 K가 0보다 커야 돼. 그리고 가에서는 A2하고 A3의 곱이 음수다. 그럼 결국 뭐야? 두 번째 항과 세 번째는 부호 확인이 필수야 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가 나오거나 하나가 0이로 나오면 안 돼. 이런 뜻이에요. 반드시 한쪽은 양수면 반드시 한쪽에는 음수가 나와줘야 돼. 그렇죠? 요걸 꼭 확인해 줘 라고 하는 체크 포인트. 모든 자연수 안에 가서 요것을 만족하세요. 이퀄 0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플러스 3분의 2k가 0이거나 또는 an 플러스 1은 플러스 k 곱하기 an은 0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몇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이 0인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다섯 번째 항을 주고 서로 다른 양수 k에 대해서 서로 다른 양수 k에 관해서 k제곱의 값을 구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인 즉슨 내가 다섯 번째 항이 0인데 첫 번째 항을 가져와 이 뜻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현재 여기서는 다섯 번째 항을 줄 테니까 첫 번째 항의 값을 가져와. 그렇다면 이거는 큰 항을 줄 테니 작은 항 구해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 내가 an 플러스 1을 an 마이너스 3분의 2k야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내가 다섯 번째 항 넣고 네 번째 항 구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 0 넣고 또 넘겨주고 또 그 다음에 3분의 2k 넣어주고 또 넘겨주고 이게 번번이 하면 너무 번거롭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은 목적이 뭐야? 아, 다섯 번째 항이 0인데 첫 번째 항이 뭐냐? 이걸 구하는 식이구나 라는 걸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나에게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면 나는 작은 항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an은 an 플러스 1 플러스 3분의 2k가 나오든지 혹은 an이란 이거 넘겨줘 땡겨주면 되겠죠. 이건 바로 마이너스 k분의 1의 an 플러스 1이다 라고 설명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부터 이 룰을 따라갈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나 이거랑 선택할 두 가지를 주겠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출발해 보죠. 그럼 다섯 번째 항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섯 번째 항이 얼마입니까? 나는 0이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출발해서 네 번째 항 구해주세요. 네 번째 항이란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이면 다섯 번째 항 넣어서 네 번째 항 구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0 넣어주면 얼마 나오니? 바로 3분의 2k가 나와요가 되는 겁니다. 아니야. 나 여기다가 마이너스 k분의 1 곱할 거야. 그러면 여기는 얼마 돼? 여기도 0 나오겠죠, 단순하게. 오케이, 끝. 그러면 세 번째 항 구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항이면 또 갈라지겠죠. 여기서 3분의 2k를 또 더해줘. 그럼 얼마 나온다? 3분의 4k가 될 거야. 이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밑에 걸 따라갈 수도 있잖아. 그럼 얘랑 얘랑 곱해주면 어떻게 돼? k분의 1이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0을 넣어주면 어떻게 되니? 하면은 0 넣었을 때는 바로 가지수가 두 가지죠. 그럼 앞에 거 그냥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항 구해주세요.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두 개로 갈라지겠죠. 그래서 2배, 3분의 1을 더해주면 3분의 6k가 될 거고 또 마이너스 k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여기다 더해주면 3분의 2k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k분의 1을 해줘 라고 하면 여기는 3분의 2k가 될 거야 라고 갈라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됐다?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줘요. 그리고 여기는 3분의 2k입니다. 그럼 3분의 2k는 앞에 썼던 거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3분의 4k,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 0이면 어떻게 된다? 현재 이것은 3분의 2k와 0이야. 이게 되는 거야. 됐나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첫 번째 항까지 또 가면 되겠죠. 근데 속도가 어때요? 상당히 빠르죠.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방금 뭐라고 했어요? 이 두 수의 곱이 뭐 나와라? 음수가 나와라 했어요.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면 뭐예요? k제곱이 나오죠. 양수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음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곱하면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9분의 16K가 나오겠죠. 근데 K가 양수라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양수면 여기는 음수니까 이거 맞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에 K가 양수라고 했죠. 맞아, 틀려? 그럼 K가 양수면 0보다 크다는 얘기잖아. 하지만 0보다 크다는 얘기지 얘가 0과 1 사이인지, 다시 말하면 3분의 2보다 큰지 작은지 난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3분의 2K야. 근데 여기는 음수, 여긴 양수. 되겠죠? 됐다? 이것도 된다는 얘기야. 이건 상황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해봅시다. 이거 양수 곱하기 양수죠. 그러니까 여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해주면 어떻습니까? 곱해주면 마이너스 9분의 4K 나오겠죠? 음수 맞죠? 그러니까 이건 맞다는 얘기예요. 0이죠? 0이랑 곱한 애들은 다 0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할 필요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러면 현재 여기서 이제 A1을 구합시다. A1을 곱하신다면 이것도 쪼개줄 수 있죠. 하나는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마이너스 3분의 4면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3분의 2K. 하나는 여기다가 K분의 1 곱하면 플러스 3분의 4에 K분의 1이다. 이게 달라질 거예요. 근데 초항의 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나는 이게 K라고 했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K라고 했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나와야 돼? 자연수. 그럼 다시 말하면 요것이 양수. 그럼 여기도 뭐가 나와야 돼? 양수가 나와야 돼. 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정리해보면 K제곱이란 얼마 나온다? 3분의 4. 이게 되는 거죠.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양수죠. 오케이. 그거 하나 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넘기시면 얼마 됩니까? 넘겨주면 마이너스 3분의 4는 3분의 1K입니다가 됐죠. 근데 여기는 양수 곱하기 3분의 1인데 여기는 음수란 말이에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여기 살짝 쪼개준다면 3분의 2K 마이너스 3분의 2다. 그럼 여기서 3분의 2K를 더해주세요. 하면은 3분의 4K 빼기 3분의 2가 될 거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K분의 1 곱해줘 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곱하기 K분의 1이다. 이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데 요 값이 얼마였으면 좋겠어? 얘가 K였으면 좋겠어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여기서 넘겨주면은 3분의 1K가 여기는 3분의 2다. 그럼 K가 얼마다? 2다. 이게 되는 거죠. 양수 맞죠? 그러면 K제곱은 얼마 나온다? 4야.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정리하신다면 얼마 나온대? 산수가 복잡한데? 그럼 양쪽에다 3을 곱해주세요. 그럼 마이너스 2 더하기 K분의 2는 여기는 3K이다. 정리할 수 있죠. 또 양쪽에다 K 곱하시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2는 3K 제곱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정리해주면 얼마 나오니? 3K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2가 0이다. 이게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값이 얼마 나오죠? 인수분해 되나? 3하고 1하고 2하고 2가 안 될지. 혹시 산수 틀린 거 있나요? 현재 여기서 마이너스 3분의 2. 그럼 3분의 2K, 그 다음에 빼기 3분의 2와,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K분의 하면 3분의 2K가 나온다. 3분의 2K 빼기 3분의 2다. 그러면 여기서 요 값은 K가 양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음수가 나올 여기는 무조건. 현재 여기 있는 값은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음수기 때문에. 맞죠? 그러면 3분의 2K 마이너스 3분의 2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K가 얼마보다? 1보다 커야겠죠. 대답? 그런데 K가 1보다 크다라는 조건하에서 시작합시다. K가 1보다 크다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요 값이 기본적으로 얼마가 된다? K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설명한 거고 양쪽에다가 3을 곱해주고 그럼 마이너스 2 더하기 K분의 2는 3K. K를 곱하는 순간 마이너스 2K 플러스 2는 3K 제곱. 정리됐고 그다음에 안 되면 그냥 차라리 그 내용씩 씁시다. K라는 것은 얼마 나옵니까? 3분의 여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얼마 나오죠? 그럼 플러스 현재 6이 나온다. 3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에 얼마 나오죠? 현재 루트 7이 나오는데 현재 보시면은 여기가 3분의 어차피 음수는 안 되니까 루트 7 마이너스 1이다. 이게 되겠죠. 맞아요? 자, 현재 이 값을 구했는데 문제는 여기가 1보다 큰지가 확인돼야 돼.
근데 이게 1보다 큰가? 라고 물어본다면 현재 루트 7 마이너스 1이 3보다 커야 한다는 얘기지. 그럼 루트 7이 얼마보다? 4보다 크다 이런 설명이 돼야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 제곱해보면 알겠지만 7이 16보다 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립할 수 없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과정의 값은 안 된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정리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K제곱은 현재 얼마? 3분의 4. 또 하나는 얼마 나왔다? 4가 나왔다. 라고 이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 거야. 됐죠? 그럼 여기서 좀 싹 지울게요. 왜냐면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현재 이 과정에서 A1을 구하는 과정이죠. 요 3K분의 2는 어떻게 될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3K분의 2라는 것은 정리해주면 첫 번째는 뭐 해라? 여기다 3K분의 2가 있는데 여기다가 뭐 해라? 나 원하는 건 3분의 2K를 얹었으면 좋겠어.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K분의 1 곱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의 K제곱 분의 1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쵸? 근데 원하는 건 뭐냐면 A1이 최종적으로 얼마이기 때문에 얘가 K이기 때문에. 자, 얘를 K를 풀려고 하는데 보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K는 양수죠. K제곱도 양수죠. 3분의 2까지 해주면 양수죠. 하지만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것도 안 된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것을 정리해보면 이것이 얼마다? K다 놓고 문제 푸시면 되는 거죠. 이게 K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3K분의 2란 바로 3분의 1K와 같다. 설명할 수 있고 양쪽에 3 지워준다면 K제곱이란 얼마 나온다? 바로 2가 나온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한 번 하나의 값을 추가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온다면 종류는 둘,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K 값.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하나 정리해서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K분의 1 해준다면 여기가 사라지면서 여기는 바로 K분의 1이 나올 거야.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요 값이 마지막으로 얼마 나와라? K가 나와줘. 이게 되는 거야. 그런데 넘겨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3분의 1K다. 이게 되겠죠. 그러면 일단 K가 얼마 나와?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3분의 2가 뭐와 같다? K제곱과 같다. 이게 되는 거죠. 어차피 양수고 양수기 때문에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또 하나의 값은 얼마 나온다? 바로 3분의 2가 나올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갔죠? 자, 그러면 더 이상 밑에는 없으니까 결국 완성되는 값은 총 몇 개? 이렇게 4개가 나올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 K제곱의 총 합을 구해주세요 했으니까 합을 구해준다면 3분의 4, 4, 2 플러스 3분의 2. 그러면 여기는 3분의 6이니까 얼마? 2. 그러면 2 더하기 4 더하기 2니까 합쳐주면 얼마 나온다? 바로 8. 이렇게 정답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래도 시간이 원래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항을 펼쳐나가는 과정이 어때요? 아무래도 큰 항을 구해서 작은 항 구하니까 한 번에 무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전마식을 정리할 때도 큰 항을 주고 작은 항 구하라고 하는지 작은 항 주고 큰 항 주라고 하는지 큰 항을 구하라고 하는지를 꼭 선별해 주세요. 그래서 전마식을 바꿀 수 있다면 충분히 바꿔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아시겠죠? 침착하게 풀어보시면 쉽게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8번 문제인데 6월 모평의 22번이에요. 이 문제가 왜 오답률이 이렇게 높았는지 모르겠으나 제일 중요한 건 아마 지금 푼다면 아마 학생들이 이 오답률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수열 AN이 A2하고 A1이 같대요. 오케이. A2는 마이너스 A1이래요. 근데 A15가 1이에요. 그 모든 A1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러면 15항을 주고서 초항구하라고 했구나. 라고 했으니까 전마식을 바꿔주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어디가 어색하냐면 이 부분이 잘 안 됩니다. 항 자체가 뭐야? 루트 n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 점화식을 일반화시키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수고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A1의 값을 우리가 보통 K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A1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K. 그러면 A2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A2는 마이너스 A1이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K라고 두고 시작하시면 돼요. 다만 여기를 따라가려면 루트 n이 자연수다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n이 누군가의 제곱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기껏 투입하고 싶다면 내가 얼마? n 대신에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이렇게 완전 제곱수가 될 때만 나한테 얘기 좀 해줘.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밖의 경우는 전부 다 뭐 해라? 밑으로 가라.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AN이 반드시 양수인지도 꼭 확인해 주세요.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흐름대로 가보면 일단 A3 그건 뭐다? 1을 더해주면 돼.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야. 써주시면 되고요. A4까지도 흘러가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K 플러스 2다. 이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제 다섯 번째 항을 구하려고 하니 이건 다섯 번째 항 되면 n-4 나오겠죠. 그때 4를 넣었을 때 어쩔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항에서 체크 포인트니까 다섯 번째 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위의 과정을 따라가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A4 마이너스 루트 4니까 2 곱하기 A의 루트 4는 2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A4라는 값은 무엇입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되며 A2라는 값은 마이너스 2K니까 플러스 2K가 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현재 이것은 얼마다? K 플러스 2다.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단 조건이 붙었어요. 앞에서 AN이 뭐라면? 양수라면이 붙었어요. 그러면 양수란 것은 바로 전망인 요게 양수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럼 일단 결과는 구해놨으니까 보는데 현재 여기가 K 플러스 2죠. 그럼 살짝 지워서. 그러면 현재 얘가 마이너스 K 플러스 2보다 크다는 건 K가 2보다 작다면 이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K가 2보다 작거나 크다면 이게 또 갈라질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현재 K가 2보다 작거나 크다면 여기다가 밑에 경우니까 하나 더 올라가는 이 경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경우가 된다면 위의 경우니까 A4 마이너스 K 플러스 2 마이너스 2의 A 두 번째 항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A 두 번째 항은 뭐다? 마이너스 K. 그러면 마이너스 K니까 합쳐주면 플러스 2K니까 합쳐주면 K 플러스 2다 이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한 번 갈라지란 얘기예요. 언제까지? 9번째 항까지는 흘러가는데 10번째가 또 갈라질 거란 얘기야. 맞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서 체크해 놓고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으로 정하겠습니다. 됐죠? 그럼 1번의 식은 현재 뭐다? 마이너스 현재 A4가, 현재 A5가 K 플러스 2가 되며 K가 2보다 작다는 룰 안에서 출발하겠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러면 A6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여기는 K 플러스 3, A7은 K 플러스 4, A8은 K 플러스 5, A9는 K 플러스 6 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또 10번째 항에서 또 한 번 갈라집니다. 그렇죠? 그럼 10번째 항에서는 이 K 플러스 6이라는 것이 얼마보다? 0보다 클 거냐 작을 거냐. 그래서 K가 마이너스 6보다 크다면 그러면 이게 양수란 얘기죠. 그러면 이때는 뭘 따라간다? 아까 했던 점화식 위쪽을 따라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번째 항이란 현재 9번째 항에다가 마이너스 9를 넣어주면 3 곱하기 A3을 따라갈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9번째 항이란 뭐다? K 플러스 6이 될 거고 마이너스 3에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K 플러스 1을 따라갈 거야. 이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럼 합쳐주면 3K니까 합쳐주면 얼마? 4K 플러스 3이 될 거야. 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만약에 K가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작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것은 K 플러스 7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체크 포인트가 완전 제곱수예요. 4하고 9하고. 근데 마지막 끝번째가 우리 원하는 게 15번째이니까 더 이상은 제한사항이 없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출발해 봅시다. 그러면 11번째, 요거를 간단하게 1번이라고 하고 요걸 2번이라고 해볼게요. 요 1번에서 따름 정리 오는 거죠. 그러면 현재 A11은 무엇입니까? 하면 1번에서 따라온다면 4K 플러스 4. 그 다음에 A12는 4K 플러스 5. A13은 4K 플러스 6. A14라는 것은 4K 플러스 7. A15라는 건 4K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이 얼마 나와야 한다? 바로 1이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정리했을 때 4K가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7. K가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4분의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한 범위가 K가 마이너스 6보다는 커야 되고 2보다는 작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6하고 K가 마이너스 2보다는 작은 이 범위 안에 이 값이 존재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얘는 존재한다 라고 하기 때문에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2번을 한번 더 가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A 11은 요거 따라가는 거니까 K 플러스 8. A 12는 K 플러스 9. 근데 요거는 뭐 그냥 바로 점점점을 해도 괜찮겠죠? 세 번만 더 가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13을 더해주니까 12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 값이 얼마였으면 좋겠어? 1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K가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1이 나왔어. 이게 되는 거야. 단 조건은 내가 마이너스 6보다 작아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마이너스 6보다 작다 했는데 그 범위 안에 얘가 들어갑니까? 오케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게 되는 K 값은 하나는 현재 마이너스 4분의 7, 또 하나는 마이너스 11 이렇게 두 개를 벌써 구했다. 이게 되는 거예요. 말뜻 이해갔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요거 1번 라인은 다 했어요. 이제 뭐 하면 돼? 요 라인만 따라가시면 되는 거야. 그럼 살짝 좀 지울게요. 싹 지우고. 그 다음에 또 펼쳐지는 내용은 현재 두 번째 A5가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다. K가 2보다 같거나 크다면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6, 7, 8, 9까지는 마이너스 K 플러스 4, 마이너스 K 플러스 5, 마이너스 K 플러스 6, 마이너스 K 플러스 7까지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10번째 항을 구하는데 현재 이게 0보다 크다면, 즉 K가 7보다 작다면 이게 되는 거죠. 또 K가 7보다 같거나 크다면 달라질 거예요. 7보다 같거나 클 경우에는 그냥 이 숫자에다가 얼마를 그냥 1을 더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다 1 더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번째 항은 9번째 항에다가 플러스 현재 마이너스의 3 곱하기 A의 세 번째 항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K 더하기 7이고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따라가 보면 3K니까 여기는 2K 그리고 마이너스 3이니까 4가 될 거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값은 얼마다? 2K 플러스 4가 될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혹시 산수 틀리면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됐고요. 이제 11번째 항부터 흘러갑시다. 요거를 간단하게 3번, 요걸 4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3번의 식을 따라가 보면 A 10번째 항은 2K 플러스 4. 그러면 11번째 항, 12번째 항, 13번째 항, 14번째 항, 15번째 항. 그러면 현재 여기다가 1씩 더해주면 2K 플러스 5, 6, 7, 8, 9 이렇게 되겠죠. 그럼 2K 플러스 9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값이 얼마였으면 좋겠어? 1이었으면 좋겠어. 넘겨주면 마이너스 8이죠. K가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4였으면 좋겠어. 이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범위가 얼마보다? 7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이게 되는 거예요. 2보다 같거나 컸으면 좋겠어. 그러면 얘가 2보다는 같거나 큰데 7보다 작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근데 이 범위 안에 얘가 존재해, 안 해? 안 해. 꺼져. 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우. 그러면 10번째 항은 얼마다? 마이너스 K 플러스 8이다. 그럼 흘러가죠. 15번째입니다. 몇 번 더 갔어요? 5개. 그럼 5를 더 더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K 더하기 13이야. 되겠죠. 그러면 요 값이 1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K는 얼마 나온다? 12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범위가 K가 얼마보다? 7보다 같거나 크다. 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7보다 같거나 크니까 요거는 인정이 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의 마지막 값 얼마 나온다? 12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모든 현재 A1의 값의 곱이 얼마야? 물어봤으면 곱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마이너스 4분의 7, 마이너스 11, 그 다음에 12 곱해주세요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 약분하면 3, 요거는 플러스니까 77 곱하기 3이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정답은 231이야. 답이 다 떨어지겠죠. 이해갔습니까? 그럼 점화식 문제인데 얘가 생각보다 그게 어려운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근데 망설이지 마셔야 돼요. 점화식이 나오면 뭐해라? 항을 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조건문에서 만약에 이 문제가 보통 1번에서 10번 사이 아니면 12번, 13번 요 앞번호에 있으면 무조건 작은 항 주고 큰 항 구하라고 합니다.
점수 퍼먹어라 이런 뜻이겠죠. 하지만 15번이나 20번이 꽂힌다면 100% 뭐 한다? 큰 항 주고 작은 항 구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렵게 낼 때는 반드시 아까처럼 7번 문제처럼 이게 역순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줍니다. 알았습니까? 내가 충분히 AN은 AN 플러스 1에다가 뭘 할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면 반드시 바꿔서 문제 푸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 알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 8번처럼 전혀 바꿀 수가 없는 설정이야 하면은 사실은 문제는 더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왜냐면 출제자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돼요. 알았습니까? 대신에 체크 포인트 나올 때마다 침착하게 경계선을 만들어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번호 넘버링을 쪼개서 하나하나 펼쳐나가면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점화식을 관련된 문제는 지금 올해 트렌드지만 뭐 22번에 꽂혔다. 하지만 올해 수능에는 22번에 꽂힐 수도 있고 21번 혹은 15번 어느 자리에도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꼭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만 꼭 점화식 문제는 앞에 있던 그 매핑의 그 주제만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항을 펼치면서 제한 범위를 꼭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호 확인도 필수니까 꼭 잊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수학원 전체 과정 마치도록 하고 바로 연결해서 이제 수2에 관련된 설명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